약간 서프라이즈 재현 배우 같지만 술 바르는 것까지 완성이 됐고 깨를 띄우고 두 번째 손가락이랑 붙여요. 이쪽은 작업 중, 이쪽은 초토화. 이날은 외부 촬영이 있어서 오전 8시부터 짐을 싣고 촬영 장소로 이동을 했다. 헉! 엘베가 없는 최악의 장소. 촬영 전부터 힘을 다 뺐다. 휴. 짠! 우리 제품. 이 컨셉이 떡볶이 컨셉이어서 오늘 떡볶이를 만드는 걸 촬영을 하고 그런 거에 대한 비주얼이나 소리를 따고 마지막으로 이 떡볶이를 입술에 바르는 걸로 끝나는 촬영입니다. 그래서 원래 항상 그냥 저희 스튜디오에서 하다가 오늘은 이런 쿠킹 스튜디오를 빌려봤어요. 재료가 지금 여러 개가 있는데 떡볶이를 그냥 만들 수 있는 재료도 있고 키트도 이렇게 샀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우리가 떡볶이를 만드는 거를 망했을 때 이 키트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키트도 하나 여러 개 사놨어요. 그래서 오늘 총 만들 게 일단 마라 떡볶이, 그리고 국물 떡볶이, 찌양 떡볶이도 만들어야 돼요. 저희 총 컨셉이 4가지거든요. 여기 마라, 국물, 짜장, 크림인데 첫 번째로 일단 크림 먼저 가장 쉬운 거 먼저 만들어 보려고 해요. 그래서 이 색깔과 맞는 크림 떡볶이를 만들려고 재료를 준비하고 있어요. 이 세팅. 먹어도 되는 건가요? 아니면 비우? 반반 보여주셔야 됩니다. 네, 딱. 됩니다. 우유. 이제 겨우 크림 떡볶이 하나 했는데 너무나 힘들어요. 지금 몇 시죠? 1시 6분. 우리 예상 시간이 4시간이었는데 택도 없게 됐어요. 우리 한 6시간은 걸릴 것 같은데요, 여기서. 원래 촬영하고 남은 떡볶이로 점심을 때우려고 했는데 이게 생각보다 뭐 양이 많이 안 나오기도 했고 이따가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서 떡볶이 저장을 해놨어요. 괜히 떡볶이 먹을 생각에도 갑자기 소리가 안 나. 나는 카메라 있어가지고 얘가 지글지글 끄는 거 좀 찍고 싶어. 얘는 초록색이. 아, 인덕션 진짜 시원찮네 이거. 진짜 장난 아니야. 장난 아니야. 귀여워. 괜찮아요. 네, 끝. 저희 이제 국물 떡볶이 찍을 차례인데 우리 큰손 기획자분이 고추장을 이만한 걸 산 거예요. 이게 가장 싸다며. 저희는 딱 한 스푼이 필요한데 요만큼이 필요한데 이만큼을 위해 이게 몇 리터짜리야? 이건 맛있겠다, 찌는 거. 세 번째 국물 떡볶이. 얘는 여기 특별하게 이렇게 가득 담았습니다. 이거 한 번에 잘 먹어야 되는데 이거 연습해야겠다. 네. 근데 또 연습 때 잘 되는 거 알죠? 엄청 튀는구나. 아 진짜 나 보면서 하나도 안 튄다고 생각했는데. 이거 완전 빨간 마라. 칼질에서 지친 모습이 영려. 아니 이거 칼 진짜 무거워요. 아 진짜? 네. 한 2kg 나가는 것 같아요, 진짜. 마지막 마라. 드디어 완성했다. 짠. 위에서 보면 이런 모습. 오늘 몇 시간 걸렸죠? 거의 한 7시간 했나? 분명히 아침에 왔는데 밤이 됐어요. 안녕. 촬영을 마치고 집에 가는 길이다. 사실 몸은 힘들지만 촬영이 잘 되어서 가벼운 마음으로 퇴근을 할 수 있다. 이런 날은 잠들기 전에 정말 아무 생각하지 않고 머릿속을 비우고 두 발 뻗고 꿀잠을 잘 수 있어서 너무 좋다. 오늘은 배달의 민족 촬영하는 날이에요. 이렇게 촬영하기 전에 립 컬러별로 어울릴 만한 귀걸이 한번 이렇게 세팅을 해보고 그리고 손톱 이렇게 세팅을 해봐요. 그래서 여기 크림색 떡볶이, 그리고 짜장, 그리고 얘가
국물. 얘는 계란 후라이 모양 이렇게 해가지고 3개 준비해봤어요. 또 이게 카메라로 보는 거랑은 달라서 한번 붙여보고 카메라 보고 결정해야 돼요. 그리고 얘는 마라떡볶이 해가지고 이번에는 조금 귀여운 느낌이어서 여태까지 썼던 그런 화려한 거 말고 이렇게 막 플라스틱 느낌? 좀 키치한 느낌? 요런 거를 한번 준비를 해봤어요. 일단은 이렇게 준비는 해놓고 하나씩 꺼보면서 촬영 시작하도록 할게요. 오늘도 역시 이마 위로는 보이지 않기 때문에 딱 여기까지만 화장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이거 어떻게 쓰는 거지? 대박. 이게 근데 유혈 사태. 짠! 이렇게 계란 후라이 귀걸이랑 철저하게 화면에만 나오는 손톱으로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오늘 국물 떡볶이 색이랑 이렇게 3가지 조합이 되게 잘 어울릴 것 같아요. 떨어졌다. 계란 후라이. 왜 이렇게 웃어? 행복한가 봐요. 먹을 생각에. 왜 저래? 딱이네요. 호로록 들어가네요. 됐다. 와 진짜 맛있게 생겼다. 짜장 떡볶이. 이게 우리가 좀 아까 시켜놔가지고 좀 굳어버렸네요. 진짜 엄청 진하죠? 지금 실제로는 이렇게 생겼지만 화면에서는 되게 잘 나오거든요. 조명 때문에 색이 조금 날아가서 화면에서는 이렇게 나오거든요. 잘 나오죠? 마지막 마라떡볶이. 감사합니다. 촬영을 하면 일단은 원본 사진들을 이렇게 쭉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크림, 그다음에 이렇게 원본을 한번 보정을 해요. 보정을 하고 정리를 하고 쓸데없는 컷들 덜어내고. 그래서 원본을 보면 양이 진짜 엄청 방대하거든요. 이거를 그래서 지금 1차로 걸러진 상태고 이게 이제 제가 넘겨받아서 작업을 할 정도로 정리가 된 거고요. 이런 거 저도 한번 쭉 보면서 어떤 거를 좀 강조를 하고 어떤 거를 좀 버릴까 이런 것들을 한 번 더 정리를 해야 돼요. 방금 누구 얼굴 나온 것 같은데? 여기 숟가락에? 내 얼굴? 여기 숟가락에 어떻게? 숟가락이 제 얼굴 나왔는데 너무 우울해 보이는 표정. 너무 표정으로 뜨고 있는 제 표정이 나. 어떡하냐 저기? 엄마 어딨어? 엄마 어딨어? 앵지 엄마 보고 싶어? 며칠째 삘 받아서 12시 넘어서 퇴근을 하고 다시 새벽에 출근을 하는 일상이 반복되었다. 이날도 편집을 하다 자정이 넘어서 퇴근을 했다. 눈이 너무 침침해져서 결국 차를 그냥 주차장에 버리고 택시를 타고 퇴근을 했다. 좋아하던 것들을 일로 하면서 얻은 것이 정말 많지만 반면에 잃은 것도 있다. 바로 눈과 손목. 뜨겁지? 엄청 뜨거울 것 같은데? 뜨거워. 앵두야. 빵. 사람이요? 근데 자체 모자이크 해주세요. 앵두야, 엄마 눈이 안 떠져. 엄마한테 공 가져왔어? 엄마 아픈데? 앵두야, 여기다 공 올려놨어? 진짜. 전날 차를 버리고 와서 어쩔 수 없이 택시를 타고 출근을 했다. 저희 어차피 나방이 1시간이 엄청 금방 가잖아요. 네. 그래서 메인은 30분은 리포기 에디션이고 30분은 신규 주시 벨벳의 요 중간 정도는 약간 하얗게 비워둬야겠네요. 지금 생각해봤을 때 여기가 빨간색이면 너무 정신없을 것 같았는데 차라리 우리가 그럼 레드를 입을까요? 네네. 레드를 입고 여기 초록을 네네네. 하면 좀 떡볶이, 인간 떡볶이. 네. 그러면 띵동 이런 효과만 얻는 거 어때요? 좋아요. 그때마다. 아니면 2,400 렌즈 같은 거 빌리라 그래가지고 100ml로 아예 들어오는 걸로 해야 될 것 같아요. 렌즈가 줌이 많이 되는 걸로 한번 알아볼게요, 저희가. 네. 현주야, 커플룩 입었다 오늘 우리. 앵두, 엄마 봐줘. 이거 그때 한 그거구나 했던 거. 오늘 많이 팔아야 되죠, 떡볶이. 떡볶이가 메인이죠 오늘. 네, 근데 떡볶이를 여러분 환영합니다.
진짜 많다. 그니까요. 이게 있는 건데도 왜 탐나는지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옵션 2번과 3번은 특히 그다음에 저희가 굿즈 그 사은품 혜택을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 사은품 실물 준비해 주시면은 이걸 찍으시는 거예요? 네. 여기를 막을게요 이렇게. 퇴근합니다. 아 추워. 지금 촬영을 시작하려고 했는데 소품이 좀 부족한 것 같아서 갑작스럽게 코엑스로 소품을 사러 가고 있습니다. 장바구니 챙기셨어요? 챙기고 아마 무거울 예정이에요. 일단 코엑스 가서 소품들이랑 쿠키나 디저트류 그리고 가능하다면 식탁보, 테이블 매트 이런 거 산 다음에 2시까지 돌아오는 게 저의 목표예요. 할 수 있겠죠? 2시까지? 아 진짜 브이로그 맨날 찍는 사람들 진짜 어떻게 찍는지 모르겠어요. 아, 너무 맨날 뭐 하다가 저 어저께도 어저께 회사 나왔잖아. 뭐 하다가 아 맞다 브이로그 이래. 일 다 끝내고 퇴근하기 5분 전에 아 맞다 브이로그 이러면서 급하게 호다닥 찍었어요. 이제 여기서 뒤에 차 오면 이제 등에 식은땀 나는 거. 우회전 되죠 여기? 네. 근데 좌회전 하실 거죠? 네. 이 정도는 뭐. 어머, 잘못 들어왔네. 잘못 봤어요, 주차선을. 주차선이 헷갈리게 돼 있네. 누군가 뒤에서 날 보고 있는 느낌이 나네. 점심을 먹고 본격적으로 촬영 준비물을 사려고 하는데 이때 법인카드가 없어진 걸 알았다. 일단 마음을 차분하게 하고 의자에 앉아서 가방을 샅샅이 뒤졌다. 설마 안 가져온 건가 해서 사무실에 있는 직원에게 전화를 하니까 내 책상에 떡하니 법카가 올려져 있다고 했다. 진짜 나도 참 나다. 역시 인간은 쉽게 바뀌지 않는다. 30살이 넘어도 나는 비슷한 실수를 반복한다. 결국 회사로 돌아갈 수는 없어서 결국에 내 개인 카드로 결제를 다 하고 나중에 법인 카드로 재결제를 하기로 했다. 그래서 동선을 짜고 있는 중이다. 나중에 환불하러 왔을 때 최소한의 동선으로만 움직이려고. 이런 걸로 할까요? 그게 더 나와요. 네. 밖에 나가서 촬영할 때 쓸 것들을 좀 사왔는데 그거를 이제 정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실제 촬영에 쓸 것들 그리고 좀 해보니까 안 맞는 것들 이런 거는 구별을 해서 빼놓고 첫 번째로 빈티지 접시를 샀어요. 이거 완전 귀여워요. 이거 완전 득템. 짠! 이렇게 체리 그림이 있는데 이게 아울렛 B급 제품이라 그래서 2만 얼마짜리인데 9,000원에 가져갔어. 9,000원에 빈티지 커트러리 세트가 있더라고요. 제가 인터넷에서 이런 거 찾아도 잘 안 나왔었는데 오늘 가니까 딱 있는 거예요. 이거는 한 개에 9,000원씩 주고 샀어요. 그리고 이거는 테이블보인데 이게 뭔가 홀리데이랑도 잘 어울리고 이번에 안 쓰더라도 나중에 뭐 빈티지 관련 영상 찍을 때 이렇게 깔아두면 되게 좋을 것 같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스타일링 같은 거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바닥에 깔린 색깔이거든요. 그게 전체적인 분위기를 잡아줘서 이 카메라 화면에 딱 탑에서 잡혔을 때 이게 전체적으로 나오는 것보다는 살짝 뭐 이렇게 살짝 모서리만 걸린다든지 그렇게 나오면 되게 예쁘거든요. 아 이것도 있었구나. 마지막으로 얘도 아울렛에서 7,000원 상품 가치가 없는 것들 싸게 사왔어요. 아 얘는 치명적인 그 하자가 있네요. 여기 입이 없어요. 근데 어차피 저희는 여기다 케이크 같은 거 담아놓고 이 테두리가 중요해서 산 거라서 크게 상관은 없을 것 같아요. 이런 거 같은 경우도 전체가 다 나오기보다는 모서리에 이렇게 끄트머리가 걸리거나 이러면 되게 예쁘거든요. 그리고
쿠키 같은 거를 좀 샀어요. 이게 깨질까봐 조심스럽게 계속 거꾸로 돌네? 요런 쿠키들이거든요. 뭔가 크리스마스에 어울릴 것 같아서. 근데 요런 쿠키들이 이렇게 접시에 올라가면 되게 예뻐요. 몇 개를 놔볼게요. 초록색과 빨간색이랑 이런 브라운이 같이 있는 걸 좋아하거든요. 되게 먹음직스럽달까? 홀리데이 컨셉이라서 이런 귀여운 쿠키들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샀어요. 스트러리를 하나 더 사왔어요. 이것도 은근히 인터넷으로 구매하려고 하면 꼭 없더라고요. 해외 배송을 시키거나. 얘는 21,000원 주고 사왔습니다. 숟가락? 너무 귀엽지 않나요? 또 이런 쨍한 파란색이 또 들어가줘야 이 빈티지스러운 맛이 살거든요. 너무 예쁘잖아요? 이런 민트색? 이런 색이랑 또 핑크색이랑 같이 있으면 완전 그 빈티지한 하이틴 느낌? 이건 테이블 매트인데 자라홈에서 21,000원 샀어요. 짠! 이런 뭔가 하이틴 잡지 같은 걸 샀어요. 이게 근데 얼마인지 아세요, 여러분? 이게 22,000원 주고 샀어요. 이거 이렇게 얇은데 이게 제가 뭔가 크리스마스 레시피가 적혀있는 이런 빈티지한 잡지를 그때 살짝 걸어놓고 싶은 거예요. 살짝만 나오게. 앞에 보니까 이렇게 살짝 있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열어보고 싶었는데 서점에서 이거를 열어보면 사야 된대요. 그래서 이 한 페이지를 위해 어쩔 수 없이 이거를 22,000원인가 주고 샀어요. 그래서 바로 그 자리에서 바로 열어봤거든요. 근데 제가 기대했던 그런 뭔가 쿠키 레시피 이런 거는 없었고 그나마 쓸만한 게 한 요 정도? 그리고 이제 또 그릇들을 샀어요. 저희가 그릇이 많기는 한데 항상 한 번 쓰고 나면 똑같은 걸 또 재탕하면 영상의 분위기가 비슷해질 수가 있어가지고 다이소 가서 그릇을 사왔습니다. 이렇게 파란색으로 무늬가 있는 그릇인데 여기 케이크 같은 거 놔도 좋고 여기에 뭐 쿠키 같은 거 쌓아놔도 좋을 것 같아서 샀어요. 그리고 플라잉 타이거 가서 이렇게 2가지의 선물 포장지를 샀어요. 이것도 조금씩 잘라가지고 좀 배경이 좀 부족한 부분 이런 데 올려놓으면 되게 좋거든요. 이런 것도 뒤에 걸려있으면 예쁠 것 같아서 샀고 너무 크다 싶으면 이런 거 하나하나 잘라가지고 그냥 요거 한 개 소품으로 써도 좋거든요. 아니면 이 빨간색 열매만 하나 쓰던가?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소품 같은 거 사면 그대로 쓰는 경우보다는 뭔가 이렇게 자르고 해체해서 쓰는 경우가 많아요. 얘도 아마 제가 이런 데 잘라가지고 쓰게 될 것 같아요. 자라홈에서 굉장히 비싸게 주고 산 27,000원인가? 29,000원. 아, 19,000원. 네네. 아, 우리가 또 기억 조작. 네, 19,000원 주고 산 사슴인데 이게 반짝거려서 얘네들이 조명받으면 진짜 예쁘거든요. 그래서 얘는 좀 조명을 받았을 때 화장품들이랑 같이 넣었을 때 예쁠 것 같아요. 이거는 오늘 산 건 아니지만 예전에 이 영상을 찍기 위해 샀던 건데 오르골이에요. 크리스마스 오르골. 스노우볼인데 얘는 자동으로 이제 막 이게 안에서 눈발이 흩날리면서 노래까지 나오는 오르골이에요. 그리고 요거는 저희가 옛날에 다른 거 하려고 사는 건데 좀 뭔가 홀리데이 느낌이니까 뭐 여기에 사탕을 가득 채워 놓는다거나 그런 느낌으로 샀어요. 오늘 산 것들 한번 마지막으로 보여드릴게요. 짠! 이게 오늘 산 것들. 저희가 컨셉마다 손톱도 달라지기 때문에 컨셉에 맞게 네일도 바꿔야 됩니다. 엄지에 이런 거 붙이면 딱일 것 같고 후보로 이 2개를 하긴 하고 이것도 이렇게 아니 크리스마스 느낌 내려고 이거 주문했는데 최소 금액 때문에 이렇게 많이 주문했는데 사진이랑 너무 다르잖아요. 이게 뭐야 입이 완전 너무 대충 만든 거 아니야? 못 쓰겠다 이거. 직원들 입만 행복하게. 네 그니까 이게 또 담으면 또 괜찮을 수도 있으니까 담으면 담아도 이상하네. 이상해요. 진짜 너무 이상하잖아. 그래도 저기 있는 것만 낫긴 하다. 진짜요? 모르겠는데. 이렇게 촬영할 곳 테이블에 테이블보 깔아주고 한쪽으로 그림자가 지도록 할 예정이고요. 카메라 세팅이 끝난 뒤에 이제 여기에 카메라를 기준으로 해서 제품들을 좀 이렇게 쌓아볼 예정이에요. 탑이 거의 안 갈 것 같아 생각해보니까. 이게 이렇게 서 있잖아요 얘네들 스푼들이. 탑을 그냥 빼야겠다. 어차피 할 수가 없네요 탑을. 여기에 제품들을 다 올려볼게요. 이 양이 얼마나 되는지. 이렇게 카메라 세팅이 끝났거든요 저기에. 그러면 이제 저 구도를 완성을 했으니까 제 구도에 맞게 이제 여기 상차림이 되어 있는 것들을 조금 더 잘 보이게 바꿔줄 거예요. 지금은
여기 보이시면 여기 카메라 중앙에 있는 쿠키가 너무 메인처럼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의 메인인 얘를 조금 더 올려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카메라를 보면서 맞춰줍니다. 이거를 2만원짜리 잡지를 사가지고 깔아놓으려고 했는데 하필 이 크리스마스 분위기에 얘가 있어가지고 천대기가 부족하고 천이 찔 때는 집게를 찔러서 무게를 이렇게 밑으로 하면 돼요. 네, 감쪽 같죠? 이거 아까 분위기 낸다고 샀는데 이거 쓰기에 너무 저퀄리티여서 그냥 먹어서 없애야겠어요. 이렇게 세팅이 다 됐으면 손톱을 붙여야 돼요. 저는 항상 이렇게 짧은 손톱을 유지하기 때문에 촬영할 때 이런 거를 조합해서 붙여줍니다. 이게 저희가 촬영이 이틀 동안 되기 때문에 이 손톱을 한 번 쓰고 버리면 안 되고 한 번 쓰고 잘 모아서 내일 촬영할 때 그대로 연결을 해가지고 써야 된답니다. 저는 오늘 오른손만 나올 예정이기 때문에 오른손에만 붙일 거예요. 그리고 보통 엄지랑 검지, 셋째 요런 식으로 많이 나오기 때문에 요 세 개의 메인 컬러를 붙여주고 나머지는 그냥 남는 컬러로 붙여주는 편이에요. 심지어 발색 촬영할 때는 두 번째 손가락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두 번째 손가락에만 붙여요. 이렇게 철저하게 카메라에 잡히는 쪽만 꾸며줬어요. 이렇게 해서 손톱까지 완료하고 이렇게 집어가는 컷이나 갖다 놓는 컷 이제 촬영을 할 예정이에요. 이쪽에 이제 화면이 미리 보기로 보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뭐 집어간다거나 섀도우를 뭐 이렇게 집어간다거나 이런 컷들 찍을 거예요. 촬영장을 벗어나면 또 이렇게 오늘도 개판이 됐답니다. 하루 종일 단 거 먹었더니 김치가 땡겨가지고 김치찜 시켰어요. 먹겠습니다. 두 번째 컨셉 이렇게 완성이 되었고 이따가 장미차를 이쪽으로 따르면서 영상이 시작될 거고 여기 있는 오르고를 이렇게 또 이 소리 아시잖아요. 이 소리가 나면서 시작이 될 거예요. 네일을 붙여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역시나 오른손만 붙입니다. 왜냐면 오른손만 나오기 때문이에요. 영상 봐주시는 분들이 약간 우리 영상의 관전 포인트로 이 손톱의 변화를 많이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저희가 진짜 영상 하나 찍을 때 이런 손톱 하나하나 엄청 신경 써가지고 찍거든요. 알아봐 주신다니 저희도 힘이 나서 더 열심히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두 번째 룩도 손톱까지 완료. 여기는 하나만 붙였어요. 저기서 촬영을 하다가 남은 초콜릿은 멜라닌 접시에 담아놓고 이쪽은 작업 중, 이쪽은 초토화. 또 이쪽도 완전 초토화. 우리 대청소한 지 일주일밖에 안 됐는데 지금 촬영이 완전히 끝났어요. 지금 거의 12시가 다 되는데 저희가 진짜 야근이 거의 없는데 오늘은 진짜 오랜만에 불태웠네요. 지금 촬영하다 남은 것들은 내일 로맨팀이랑 나눠 먹거나 내일 혹시 추가 촬영이 있을까봐 여기 지퍼백에 다 이렇게 싸두고 이 상태로 일단 퇴근을 합니다. 다음날 오전 바로 발색 촬영이 이어진다. 오전에는 얼굴이 부어있기 때문에 얼굴이 안 나오는 발색 컷 위주로 먼저 촬영을 한다. 보시다시피 슈퍼 줌으로 찍기 때문에 아주 작은 움직임에도 초점이 금방 날아가 버린다. 그래서 초창기에는 계속 초점이 날아가고 마음에 안 들어서 정말 몇 시간 동안 똑같은 컷을 찍었는데 이제는 하도 반복되다 보니 웬만하면 한두 번 안에 A컷이 나온다. 이것이 바로 짬에서 나오는 바이브. 여기서 이렇게 발색 촬영을 하면 카메라가 여기 있고 이렇게 저는 이 화면을 기준으로 발색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보여주고 이렇게 보여주고. 너무 피곤하다. 어저께 12시까지 촬영하고 오늘도 일찍 출근했더니 너무나 피곤해서 눈이 이만큼 부어버렸어요. 보이세요? 쌍꺼풀 이만큼 부었어. 약간 서프라이즈 재현 배우 같지만 이렇게 화면에는 굉장히 예쁘게 나오고 있어. 짠!
보면은 이렇게 전체 화면으로 보는 이런 느낌이에요. 실제랑은 다르죠? 이게 조명을 어떻게 받느냐에 따라서 카메라에 다르게 보이거든요. 지금 이렇게 입술 바르는 것까지가 완성이 됐고 아까랑 완전 다르죠? 특히 이런 금발 같은 거는 색감이 들어가야 얘가 딱 예쁘게 보이더라고요. 이렇게 지금 메이크업이 완성이 되었고 여기서 어저께 찍었던 거 중에서 쿠키를 한 입 베어 먹는 거 그거를 이제 찍을 차례입니다. 똑같은 쿠키 어제 남겨놓은 거 요거를 잘 각도를 맞춰서 기회가 한 번밖에 없기 때문에 각도를 잘 맞춰서 이렇게 먹는 걸 연습하고 찍으면 돼요. 이제 지금 요 눈 펄을 막 얹어놓은 이 눈에 확대 컷을 찍으면 첫 번째 룩은 끝이에요. 여기서부터는 가장 예쁜 눈 발색 컷을 찍기 위해 수백 번 눈을 깜빡인다. 눈동자의 위치나 눈을 감는 모양, 뜨는 모양 등등. 나만 아는 디테일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 많이 찍어놔야 거기서 건질 게 많아진다. 끝! 첫 번째 촬영 끝났어요. 화장을 지우고 두 번째 촬영을 하면 됩니다. 지금 제 화장 엄청 진해 보이잖아요? 화장이 진해도 카메라로는 하나도 안 진해 보이죠? 오히려 딱 적당하죠. 손을 씻고 왔고 두 번째 머리는 흑발 컨셉이어서 일단 가발을 쓸 거고요. 붓을 불리는 사이에 여기 좀 털을 뽑아야 될 것 같아요. 엄청 확대된 카메라로 여기가 나오기 때문에 솜털 하나하나에 파운데이션이 낀 게 나올 때가 있어가지고 웬만하면 이렇게 솜털 정리를 해주는 편이에요. 실제보다 더 실제처럼 보이기 때문에 실물로는 안 보이는 진짜 이런 솜털? 이런 것들을 좀 관리를 해주고 찍어야 돼요. 이게 제가 저녁에 집에서 쓰는 크림들은 좀 뭔가 이렇게 과하게 막 속까지 막 촉촉하거나 이런 걸 좋아하는데 촬영할 때는 파운데이션의 고유의 그런 제형을 방해받지 않기 위해서 너무 촉촉하거나 너무 기름지거나 이런 거보다는 딱 정말 적당하게 속은 촉촉하지만 겉은 그냥 산뜻한 정도? 그런 수분크림을 많이 써주는 편이에요. 그래야 파운데이션이 세미매트를 바르면 세미매트 그대로, 촉촉한 걸 바르면 촉촉한 거 그대로 이렇게 방해를 하질 않거든요. 두 번째 룩을 찍기 위해서 다시 화장을 해야 돼요. 피부 메이크업 할 때는 거울을 보는 게 아니라 여기 또 모니터가 있거든요. 비모니터를 보면서 피부 화장을 합니다. 사실 저 원래 입술만 나오는 촬영은 정말 철저하게 눈 밑에만 화장을 하거든요. 오늘은 아이 메이크업까지 나오는 날이라 이마까지 화장을 하는 거예요. 원래는 딱 진짜 여기까지, 딱 눈 밑에까지 여기까지 화장을 해서 가끔 이거 촬영하고 미팅 가거나 회의에 있거나 할 때 깜빡하고 이마 화장 안 하고 간 적이 몇 번 있거든요. 그 다음부터는 꼭 확인을 하고 나가고 있어요. 최대한 여기는 얇게 커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쿠션 말고 이렇게 컨실러 브러쉬 사용해서 조금 더 섬세하게 해주는 편이에요. 또 이렇게 모니터로 확인을 해요. 피부 광은 괜찮은지, 커버는 잘 됐는지, 실물이랑 다른 건 없는지 이런 거를 모니터로 이렇게 확인을 한답니다. 1층은 고데기, 지금은 가발이 있지만, 그리고 2층은 기초, 그리고 3층은 지금 약간 초토화됐지만 브러쉬랑 제 피부 메이크업 하는 것도 이렇게 정리를 해놓거든요. 그래서 무슨 촬영이 있을 때마다 항상 얘네들을 끌고 와서 여기서 화장을 하면 돼요. 지금은 더럽지만 평소에는 깨끗하답니다. 그러면 화장을 지워보도록 할게요. 아니, 차라리 얘가 등장할까요? 걔도 괜찮죠. 얘가 더 노란색이어서. 너가 사악이야? 이거 한번 틀어봐 주세요. 볼게요. 둘 중 뭐가 나오는지. 미대생 짬바를 오랜만에 살려 소품을 직접 만들고 있다. 촬영하는 것도 재밌지만 이렇게 소품을 하나하나 만들어가는 것도 재미있다. 완벽해. 근데 뭔가 이 오피스 분위기 나는데요? 예, 엄청. 오늘은 사무실 컨셉, 이렇게 좀 자연스러운 사무실 느낌을 내기 위해서 일부러 직원분들이 이렇게 자리에 앉아서 일을 하셨습니다. 이 사무실 사원증도 제가 오늘을 위해 직접 만들었어요. 이렇게 제가 급조한 사원증. 영상이 업로드되기 1시간 전 상황이다. 마지막 피드백과 최종 마무리를 하는 시간이다. 개인적으로 이 시간이 가장 많은 에너지가 드는 시간이다. 기획부터 촬영, 편집, 며칠 동안 노력했던 것들이 결과물로 나오는 날이기 때문인데
그래서 신경 쓸 것이 가장 많고 가장 예민해지는 시기이고 또 가장 에너지 소모도 크다. 항상 막바지에 급하게 업로드하지 않으려고 촬영을 당겨도 보고 스케줄 다시 짜보고 하는데도 마지막 날에는 업로드 직전까지 항상 분주하다. 왜 그런지 모르겠다. 오늘은 즐거운 촬영이에요. 옛날에 저 탕후루 이런 거 할 때는 너무 맛이 없는 거예요. 그럼 억지로 막 촬영 때문에 먹고 했었는데. 예쁘다. 새해 첫 촬영이에요. 이거 하나 씹어 드세요 이따가. 첫 번째 카메라, 두 번째 카메라. 이거? 탄산수 섞어 먹으면. 한 사람도 얼마 안 들어가겠네. 아, 잠깐 현기증 나거든요. 빨리. 좋아요. 오렌지 주스 그냥 아예 여기 꽉 채워요. 더 넣으면 안 돼요? 그럴까요? 네. 그냥 우리는 술이 아니라 그냥 주스를 주스에 와인을 한 방울 이거 넣어주세요. 하나 더. 향만 곁들였다. 네. 이거 진짜 그냥 오렌지 주스 그 자체. 이거 너무 색깔이 와인이 자몽 아직- 주스. 네. 맛있게 드세요. 와인 맛이 거의 그냥 아, 네. 오렌지 주스. 5년 동안 카메라 앞에서 이런저런 촬영을 많이 했는데도 브이로그 카메라만큼은 나의 리얼한 모습을 담아야 하는 것이라 아직 많이 어색하다. 내가 생각했던 브이로그는 나의 리얼한 일상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원하는,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그런 아름다워 보이는 일상을 담아야만 할 것 같았다. 그런데 사실 현실의 나는 항상 똑같은 시간에 일어나서 대충 편한 옷을 골라 입고 민낯으로 출근을 해서 컴퓨터 앞에 앉아 똑같은 일을 하고 또 비슷한 시간에 퇴근을 한 후 별거 하지 않고 침대에 누워있다 잠이 들었다. 이런 내 일상을 전시하기에는 뭔가 너무 부족해 보였다. 그래서 좀 더 정돈된 나의 모습을 보여줘야 할 것 같은 압박감에 괜히 브이로그 촬영 전에 주변을 정리하고 청소하고 예쁜 식기와 화분을 사놓고 또 브이로그를 위해 안 잡아도 될 약속을 잡고 또 어딘가에 갈 계획을 세우는 나였다. 그렇게 카메라와 함께 나가면 카메라가 켜져 있는 한 나에게 주어진 소중한 시간을 온전히 즐길 수가 없었다. 꾸며진 리얼리티를 보여줄 바에는 하지 말자 해서 그동안 브이로그를 찍지 않았다. 이 일을 할수록 예상 반응 혹은 예상 댓글이라는 게 쉽게 그려지기 마련이다. 그러다 보니 카메라만 있으면 스스로 검열을 하게 되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카메라를 켜고 밥을 먹는데 반찬을 반찬통에 덜어먹지 않으면 분명 댓글에서 반찬통째 먹는다고 뭐라고 하겠지? 라며 평소에 쓰지도 않던 예쁜 접시를 꺼내서 반찬을 덜어낸다던가 이런 나의 행동 하나하나를 꾸며내게 되는 것 같았다. 그래서 하지 않았었다. 그러다 내가 몇 년 전에 블로그에 적었던 나의 일상들을 보게 되었다. 기록해두지 않았으면 까먹었을 일들이 포스팅을 보니 생생하게 기억이 났다. 그 시절 나의 날것의 느낌에 푹 빠져서 밤새 포스팅을 돌려보았다. 그리고 약간의 용기를 내어 날것의 내 모습을 찍기 시작했다. 사실 이번 브이로그도 완전 100% 리얼이라고 볼 수는 없다. 분명 나는 중간중간 카메라를 의식했고 또 찍었다가 이건 분명히 이런 지적을 받을 거야 해서 삭제한 부분도 있다. 그래서 내가 앞으로 브이로그를 올리게 될지는 사실 나도 잘 모르겠다. 그래도 앞으로도 소중한 나의 하루하루를 일단 찍어는 보려고 한다. 영원히 개인 소장으로 남을지는 모르겠지만.